학교 계약을 했니? 아니, 안 했어. 하기도 했고. 고3이야?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화작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화작 꼭 풀어봐라.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면 돼요? 따로 공부해야지. 학원 다녀보니까 어때? 다시 오고 싶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하는 것도 이렇게 지겨운데 지금 애들이 만약에 고3을 잘 못 보내서 이제 재수를 하면 여기서 거의 9개월, 10개월을 보내야 되잖아. 거의 돌아버리겠죠. 여기 재수생들은 나중에 제정신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도 한 달만 더 있어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이미 미친놈들도 있거든, 이미. 그래서 꼭 재수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재수생 애들 제정신이 아닌 애들하고 선생님 몇십 년 지금 살다 보니까 나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조금만 하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윈터스쿨도 보내주고 했는데 부모님께 편지 쓰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이 부모님께 편지 쓰기 뭐 편지를 못 쓰는 사람은 쌤이 좀 불러줄게 이제 받아 적으면 돼.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맨날 보던 유형이긴 한데 지난번에 거의 51쪽 여기 52쪽에 이제 6번부터 이제 할 차례예요. 이제 그때 5번까지인가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가물가물하지.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봐봐. 이제 반영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글에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없어요. 2번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행사의 효과를 부각해요.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해서 행사의 효과를 부각한 내용이 나글에 없었어요. 이게 지난주에 읽은 거라서 뭐 여러분들 기억이 날락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풀긴 했잖아요. 그래서 2번 답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도 정답 거기 학생 1, 2가 얘기한 조건이지 이게 그래서 거기 학생 1번이 얘기한 거 7번에 학생 1번이 뭐라고 해서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맞아. 글의 맥락에 맞게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그래서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을 했다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봐봐. 이제 1번 답이 아니잖아 이게 7번에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정답인데 비교해봐. 이 과정에 참여한 땡땡땡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고열량으로 학교급식 영양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메뉴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자, 학생의 말을 인용해서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을 담은 게 5번이겠죠. 1번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학생의 말이 인용됐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러려면 5번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옆에 8번에서 이제 10번 한번 이제 볼게요. 8번에서 10번. 자, 봐봐. 학교 신문에 글을 쓰기 학생이 작성한 메모인데 메모와 학생의 글을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메모는 게임 중독세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힌다가 목적이고 주제가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요거를
그냥 게임 중독세라는 말만 놓고 보면요. 게임 중독세? 세라는 게 뭐겠어요? 세가. 세금이죠. 그럼 게임 중독세면 나 게임 중독자인데? 그지? 학생 입장에서 말이야. 나 게임 중독자인데? 그럼 나한테 세금을 낸다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세금이라는 이제 단어를 보는 순간 되잖아. 아, 게임 중독 때문에 세금 내야 되나? 막 이렇게. 그지?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게임 중독, 거기 밑에 이제 독자 분석 보면 일부 학생들은 게임 중독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 다음에 게임 중독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나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학생도 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은 뭐예요? 게임 중독세 도입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잘 읽어보니까 이제 좀 이따 읽긴 하겠지만 내용이 뭐였어요? 게임 중독세가 학생, 즉 게임 중독자한테 뜯는 게 아니라 세금을 게임 업체한테 세금을 거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그냥 단순히 게임 중독세라는 말만 보면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한테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여기 글에 포함이 이제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나에 있는 학생의 글을 역시 좀 읽으면서 라벨링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5문단까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1문단 보시면 자 세계보건기구 WHO 그지? 게임 중독을 질병 11차 대전판에 등록하게 결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부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게임 중독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당연히 이거 도입하자 해서는 안 된다. 대립한다는 얘기고, 게임 중독세라 해서 뭐다? 업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게임 중독세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1문단에서 얘기해줬고, 자, 게임 업체가 납부하는 세금을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쓰자는 것이다. 그럼 게임 중독세를 왜 도입하는지, 자, 이런 게 이제 뭐예요? 도입의 목적 혹은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 왜 이런 세금을 걷냐?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려고 이 게임 중독세라는 세금을 도입을 하자. 자, 그리고 나는 이제 게임 중독세 도입을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쌤이 주장, 즉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돼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에 게임 중독세는 세금 징수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요 이제 내가 게임 중독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야. 사실 여기 나머지 문단들이 다 이유야. 그러니까 이유를 이제 문단별로 이제 다른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봐봐. 게임 중독세는 세금 징수의 당위성이라는 건 뭐야? 정당하다. 정당성.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세금으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려면 검증을 통해 그 당위성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담배 건강 증진 기금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담배가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세금 징수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은 유해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단은 이제 이 글쓴이가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읽을, 그지? 뭐 세부 내용까지 다 할 게 아니라 딱 요 문단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견출지 붙이듯이 딱 이렇게만 표시를 해가고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반대 이유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보시면 이제 게임 중독세는 게임 업체의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유예요.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 그 2문단, 3문단 그 맨 앞에 자 반대 이유로는 첫째, 그 다음 3문단에서 둘째 이렇게 그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를 담았으면 좀 더 글이 깔끔해지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운다. 자, 이미 매출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겠는데 여기에 게임 중독세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추가 징수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게임 산업은 문화 콘텐츠 사업이지 사행산업이 아니다. 사행심이라는 것은 왜 한탕을 노리게끔 하는 이제 그런 복권이나 진짜 카지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사행산업으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권에 당첨돼도 세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요 3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또 복권에 10억 당첨됐다면 사실 우리가 받는 돈은 7억 정도, 30%를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한 스마트폰 사용 중독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유독 게임 중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반대 이유 두 번째, 그지?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사행산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건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잖아, 그지? 쭉 읽으면 이렇게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4분단 이제 A와 B니까 자 A 관련해서는 이제 9번 문제 뭐 그냥 먼저 해결해도 되고 자 4분단 게임 중독세는 게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여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공식화한다. 게임 중독은 게임 이용자의 특성이나 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게임 중독이 이용자 개인의 책임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게임 업체의 사회 문제를 조장하는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이게 찍는 거. 자, 그래서 이제 A를 읽어봤고요. 요거도 따지고 보면 반대 이유입니다.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공식화한다. 근데 자문단도 반대 이유 세 번째인데. 자, 9번 문제를 보면 해봐.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반박하는, 즉 A는 지금 게임 중독세 도입에 반대하는 거고 그 이유를 말한 거야. 그러면 이걸 반박한다면 게임 중독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9번 문제 답이 되려면 게임 중독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게임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세는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게임 중독세 도입하자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는 게임 중독세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답인데 2번 한번 봐봐. 게임 중독세를 부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이건 게임 중독세 부과하자를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5번도 게임 중독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이거 게임 중독세 반대하는 내용이잖아. 그치? 답이 될 수 없죠. 그치? 그래서 3, 4번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게임 중독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문단은 이제 내용이 게임 중독세는 게임 산업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거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해 왔는데 거기 세금의 과도한 부과로 게임 산업이 위축되면 국가적 손실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게임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보세요. 이제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과정 A에 들어갈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고친 글과 원래 B가 있지. 그러면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그래서 고친 글이 여기 뒤에 나와 있어. 이거 혹시 비교해야 되잖아. 그지? 둘의 차이점 잘 봐. 첫째 문장 보세요. 똑같죠? 똑같지?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다르죠? 그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도 똑같아. 기여해 왔다. 세 번째 문장이 다릅니다. 여기 고친 글에는 2010년 7.4조, 2019년에는 12.5조 원에 달한다. 자, 원래 있던 글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이제는 게임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 이랬지. 그러면 해봐. B에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야겠다. 자, 달라진 부분을 이제 봤을 때 구체적인 숫자가 막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게임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1번 봐봐.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문장 간 연결이 긴밀하지 않으니 연결 표현을 추가하자. 달라진 부분이 딱 그 구체적 숫자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1번의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자, 2번.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자,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이제 전체 주제랑 어긋나죠. 왜냐면 여기 과거에는 아까 B의 세 번째 문장 보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이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공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전체 주제와 관련 있는 문장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즉 바로 앞에 문장, 즉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뭐였어? 빠르게 발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 그럼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숫자로 보여줬잖아. 고친 글에서 2010년에는 7.4조, 2019년에 12.5조. 그죠? 그러니까 자,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한다. 그래서 답안 여기 이제 답이 될 만한 게 4번하고 2번인데 4번도 똑같은 얘기 있잖아.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는 문장이, 자, 7.4조가 12.5조가 됐다라는 문장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그래서 20번에 2번이고.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가 이제 전체 내용을 보고 풀어야 돼. 얘는 기억, 니은이. 자, 그래서 이제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 이제 나 읽어봤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이제 1번 보면 기억을 그리해서, 자, 기억이 게임 중독세가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개념을, 그지? 그 다음에 도입하려는 목적. 자, 1분단에서 얘기했잖아. 그지? 2번 기억을 고려하여 게임 중독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으로 세계보건기구 결정이 있었다. 이거 있었잖아. 다음에 3번 니은을 고려하여 나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학생도 있다. 즉 게임 산업을 카지노, 복권과 같은 사행 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근데 아까 자 3문단 내용을 보면 얘는 분명히 사행 산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게임 산업은. 근데 여기 3번 선지는 사행 산업으로 분류했다고 했어. 게임을 카지노, 복권과 같은. 알겠지? 그건 이미 틀렸잖아 이제.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네, 요 세트를 풀어봤고,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뒤에 이번 이제 수업 때 이제 풀었던 거 20일에서 30번까지 한번 풀어보라고 숙제를 줬을 거야. 그래서 이제 58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네. 58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58쪽으로. 자, 이제 21번에서 23번에서 23번이 이제 학생의 발표. 자, 보세요. 자, 6문단 좀 길었는데, 그래서 보고. 자, 문제 유형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발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역시.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모둠입니다. 여러분, 태백, 금강, 한라, 백두 무엇과 관련된 말일까요? 산 이름이라고 생각되시죠? 산 이름이기도 하지만 씨름의 체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 또 자료도 제시하면서 오늘 저희 모둠은 씨름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화제를 제시했어요. 화제 씨름에 대해서. 자, 그다음 이 문단에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은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문화에 등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입니다. 아시다시피 씨름은 자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며, 자 요게 이제 21번 문제 풀면서 선택지에서 이제 봤겠지만
손가락을 두 개 펼치고 두 사람이 삿발을 맞춰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 말로만 해도 되지만 이 동작까지 덧붙이는 건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런 표현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비언어적 표현, 그지? 그러니까 자 지금 일단 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비언어적 표현 이건 이제 이런 건 이제 나오는 걸 달로 표시를 해놔야지. 선택지에 당연히 나오니까 비언어적 표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씨름은 뭐다. 그 다음에 여기 삿발은 씨름 경기에서 허리와 다리에 둘러붙고 손잡이를 쓰는 천으로 씨름 경기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하고 특징적인 용도입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용어 의미 설명하면서 비언어적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질문 있으시네요 하고 청중의 질문을 듣고 자 청중의 질문에 네모가 쳐져 있다는 얘기는 이거 문제로 그지? 거기 묻고 있는 당연히 23번 문제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 질문을 추리할 수 있죠. 대답을 보면 질문을 추리할 수 있잖아, 그지? 지금 3시 30분이야. 자 질문이 뭐게 이렇게 답을 이렇게 지금 몇 시니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대답을 보면 질문을 추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 다음 내용 잘 봐야 돼. 3문단에. 자, 현재는 삿발을 메고 씨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처음엔 삿바 없이 하다가 허리에 띠를 메고 하는 허리 씨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다리 사이에 띠를 끼우고 하는 삿바 씨름이 생겨났고 이때 두 다리 사이를 뜻하는 삿과 길게 늘어뜨린 줄을 뜻하는 바가 합쳐져 삿바라는 이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발표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질문에 대한 대답일 거잖아. 그러면 뭘 물어봤길래 이렇게 답을 했겠니? 자, 그래서 삿바 명칭의 유래를 얘가 설명했잖아. 그러면 질문이 뭐였어? 삿바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겨났나? 이런 거겠지. 이건 이제 바로 해결하고 가는 거야. 이제 여기 세 문제 중에 제일 뒤에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제일 먼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3번 이런 건 먼저 해결하고 갔어야 된다. 그래서 4번에 삿발을 맞잡아 두 사람이 승부를 겨룬다고 했는데 삿바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런 삿바 명칭의 유래를 대답을 했겠지, 그지? 그래서 3문단 넘어갔고 그 다음 이제 4문단 씨름은 무형문화재 132도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고 고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등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자, 그 다음 이제 5문단에 자료를 제시하며 씨름은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도 김홍도의 풍속화 거기 여러분들 이제 22번 문제 보면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잖아요. 당연히 자료 2번을 가리킨 거겠지. 그래서 세시 풍속 놀이로서 한민족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씨름은 무엇보다도 체구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하면 먼저 손기술로는 하고 자료를 제시하며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당기며 오른손으로 밀어 무릎 안쪽을 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이거 당연히 자료 3번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밧다리 거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한다. 5문단. 자, 그 다음에 끝으로 6문단.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씨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씨름이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내일 체육 시간에 하면서 거기 목소리를 크게 하며, 그치? 요거 뭐예요? 준언어적 표현. 목소리 크게 한다. 마지막 6문단에서 준언어적 표현을 썼단 말이야. 준언어적 표현. 그래서 이제 다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21번 문제. 1번 질문의 방식으로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아까 여기서 질문 여러 개 하면서 이제 그지 관심 유도했죠. 2번 준언어적 표현으로 바라는 바 강조했죠. 자, 3번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줘. 자,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해되셨냐고 질문을 막 하겠지, 그지? 근데 얘가 근데 처음에 이제 화제에 대한 관심을 소개하려고 질문한 거 빼고는 중간중간에 이해하십니까? 라고 막 질문하지 않았지.
당연히 3번 답 쉽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4번 비언어적 표현으로 효과적으로 전달 분명히 했고요. 5번 화제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청중의 이해를, 그지?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설명했고, 그래서 3번 찾으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요거는 그 본문의 1문단의 기억 자료, 그 다음에 5문단의 니은 자료, 역시 또 5문단의 디귿 자료, 그지? 이거는 그 위치에 맞는 자료를 잘 활용했는지를 묻는 거거든. 자료 위치가 정확한지. 자, 그래서 잘 봐. 1번 씨름의 체급 분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의 자료 1번을 사용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료만 잘 봐도 이게 이제 자료 해석인데요. 여러분들 자료 1번을 보면 그냥 씨름하는 이제 장면, 거기 심판도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체급 분류 기준을 어떻게 알아? 이 자료만 보고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씨름의 경기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기억에다가 자료 3, 이 자료 3번은 기술을 설명하는, 그지? 자료지. 경기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건 오히려 자료 1번이죠. 자료 1번이죠. 근데 2번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잘 봐. 씨름의 역사와, 요게 이제 살짝 너희들 헷갈리게 하려고 만든 선지인데요.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되지. 왜냐면 김홍도의 풍속하니까 이게 이제 뭐 옛날 거니까 뭐 역사, 변천 과정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봐봐. 이 과정이란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란 게 있단 말이야. 과정, 그지? 그러면 자, 이 과정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그림이 두세 개는 있으면서, 그지? 예를 들어서 뭐 15세기에는 이랬는데 17세기에는 이랬고 현대에는 이랬다, 그지? 이렇게 해서 요게 만약에 이렇게 변했다,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야 이게 변천 과정이지, 그지? 변천 과정을 보여주려면 두세 개는 보여주면서, 그지? 이렇게 변했다 하는 거지,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씨름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요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그림을 보여주니까 역사란 말 나오니까 그런가? 살짝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변천 과정이란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대로 여기 빠지면 안 되겠지. 당연히 5번이 답이 되겠죠. 알겠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4에서 27 이제 요것도 이제 잘 봐봐. 자, 이제 24번 A에서 학생 1이에요. 요거는요 이제 A, B라기보다는 A의 학생 1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 가에서 사용된 학생 2와 학생 3의 말하기. 그럼 학생 2와 학생 3 나올 때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처음에 활동지에 보면 시에 대한 감상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자, 섬, 굉장히 짧게 정현종 시인의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활동이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보자 해서 토의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글을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자, 여기 이제 다에서 잘 봐. 이제 이번에 내가 활동을 계획해봤어. 활동지에 있는 것처럼 시에 대한 감성을 나누고 토의해보자. 먼저 시에 대한 감상부터 말해볼까 하고, 이제 학생 1을 학생 2하고 학생 3의 관계를 잘 봐야 되잖아, 그지? 이제 문제 있으니까 여기 25번 문제. 자, 보통 섬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고독이라는 말이 떠올랐어. 화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서 섬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섬이 화자가 선택한 고독의 공간처럼 느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 3이 나는 오히려 화자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자, 일단 의견이 달라. 반대야, 그지? 즉 2번 학생은 뭐야? 섬을 통해서 고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3번 학생은 난 반대야. 소통을 떠올렸어, 그지? 자, 그다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학생 3번이 시에서 섬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섬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학생 2번이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섬을 고립된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너는 사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연결의 의미로 생각했구나. 사람이 소통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학생 이제 2가 중간에 있었지만 학생 3이 나오고 학생 2. 자,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학생 3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다만 학생 2가 받아들였어. 네 말이 맞아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나오면서 이제 이건 학생 1번을 특히 주목해야 되는데, 자, 학생 1번. 그럼 둘 다 화자가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거네. 자, 이제 여기 A 부분에서는 특히 이 A 부분에서는 학생 1번이 앞에 학생들의 대화를 정리하고 좀 너희 둘 다 소통을 원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거네 이렇게 정리해줬죠. 그럼 소통을 중심으로 토의 주제를 정해볼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1번 두 번째 걸 봐봐 이제. 그러면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해보자 이제. 이렇게 토의 주제 제시했고 맨 끝에 이제 학생 1번 보세요. 맨 끝에 학생 1번.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 앞에 있는 학생들 말 그래서 얘는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24번 보세요. 학생 1번이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했니? 안 되지. 발언 내용 정리했죠. 의견 충돌 조정하고 있니? 자,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니? 재진술을 요구했니? 전혀 아니죠? 그래서 2번 쉽게 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2와 3의 대화를 이제 보면 거기 A의 이제 중간쯤에 학생 2번이 말하는 걸 봐봐. 학생 2번이 자 보세요.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체육대회 때 우리 반 대표로 달리다가 넘어져 속상했는데 나 때문에 졌다는 친구의 말에 더 속상했거든 이라고 학생 2번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학생 3번이 맞아.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학생 1번이 배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 3번이 맞아 라고 자 동의했어. 그런데 이제 네 말 배려도 맞지만 나는 존중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추가했지. 뭔가를 내용을 추가했단 말이지. 이제 배려도 좀 네 말도 맞지만 존중도 있어야 된다. 거기에 상대방을 존중하며 듣는 것도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학생 1번이 배려, 존중 모두 필요하다라고 정리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25번 문제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자 25번 문제. 가에서 사용된 학생 2와 학생 3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에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일단 여기 지금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에 반대한 적이 없고, 자 2번 학생 2는 학생 3에게 질문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이런 적이 없어. 질문을 통해 자신이 그죠? 학생 2가 학생 3에게 질문해야 되잖아. 그지? 네가 말한 게 이거 이러고 맞지?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학생 2번과 3 사이에. 자 3번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어디? 아까 요 부분이었잖아. 그치? 자 학생 2번이 배려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존중이란 자신의 의견을 추가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3번이 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나를 봐야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나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내용을 빨리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자 이제 나를 보자. 나는 평소에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그래서 섬을 읽고 일반적 의미지만 떠올려 고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친구들과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섬을 소통의 의미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자, 이 문단에 이런 감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소통 방식에 대해 토의하면서 내 소통 방식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늘 내 자신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수용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들을 외면해버리게 됐다. 소통하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 이전에든 인식하지 못했던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깨닫고, 자, 얘가 분명히 예전에는 소통 방식의 자기의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 앞으로 내가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건 내 생각만 고집한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며 말해보자. 배려라는 단어 나왔어요. 상대방을 존중. 자, 밑줄 친 기억으로 존중하면서, 자, 배려 존중 다 나왔어. 요걸 깨달았다고 했어. 자, 3문단. 이런 깨달음을 얻으며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소통의 과정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소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아까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이제 언급하면서 글을 마쳤어. 그러면 자, 뒤에 이제 26번. 자, 26번 어때요? 자, 다음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작성하기에 학생 2가 메모한 내용이야.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때? 2번 바로 찾을 수 있지. 한번 읽을 때 뭐야? 나의 소통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는데 아까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소통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지. 당연히 2번 찾을 수 있지. 알겠지? 나머지 다 그래서 보이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기는 학생 2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야. 자, 기억을 구체화하자. 밑줄 친 기억이 본문에 있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듣는 태도. 요게 바로 이제 거기 보기에 A와 B를 보면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충고하거나 설명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지? 그런데 거기 3번 선지에 보면 A를 활용하여 상대방에 도움이 될 만한 내 경험을 중심으로 조언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내 경험을 중심으로 조언한다. 이게 나중에 실제로 좋을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잖아. 그래서 27번에 답은 3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27번까지 살펴봤고요. 자, 얘들아, 이거 졸리지 이제 졸음이 막 스멀스멀. 아침에는 여기서 막 수면가스가 내려와서 이제 아침에는 좋은데 점심 때는 수면가스가 안 내려오는데 이제 점심 먹은 것 때문에 졸지. 오늘 점심에 뭐 나왔지? 뭐 나왔지? 간장불고기랑 뭐 고구마랑 상추쌈 이렇게 양념해서 부친 거 나왔지. 아, 상추가 중요합니다. 상추가 원래 졸음을 유발하는 저게 있어. 상추에 그런 성분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이 졸면 안 된다 싶을 때 상추가 나오면 먹지 마세요. 상추는 언제 먹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삼겹살은 또 상추 싸서 먹는 게 맛있지. 삼겹살에 상추 싸서 먹으면 잠이 잘 올 거고요. 뭐 몸에 지방이 차곡차곡 잘 쌓이겠죠. 이제 그래서 체중을 불리려면 상추 싸 먹고 바로바로 자. 그러면 이제 좋을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 28분에서 30분 정도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가봅시다. 자, 근데 28에서 30분요. 거기 이제 장문 과제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야. 자, 거기 학생의 초고 보고요. 자, 봐봐.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구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며칠 전 아파트 출입구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 그 이유를 여쭈니 할머니께서는 단지 내 아파트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서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분들도 보행로와 차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 외출을 꺼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네, 1분단에서 문제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야. 근데 보통 이제 학생이 이렇게 할머니가 곤혹스러운 표현 짓다고 이렇게 가서 물어보지 않을 텐데, 그치? 오지랖이 있는 학생인 것 같고요. 할머니는 아파트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 우리 집 어디야? 막 이러는데 옛날에 그 서울에 사는 젊은 이제 며느리들에게 인기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냐?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아파트. 이게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가 야, 너희 집 한번 가려고 김치 좀 담궈서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 집 아파트 이름이 뭐니? 우리 집이 없니? 월드 메르디앙 샹떼빌 부르는 아파트인데요. 그래 뭐 이렇게 집이 어렵니? 아유 못 가겠다. 야 다음에 아버 오면 그냥 보낼게. 뭐 이제 이러면서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두 번 올 걸 한 번뿐이 안 와요. 그래서 젊은 며느리들에게 아파트 이름 어려운 게 인기 있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 그만큼 이제 고부간의 갈등 얘기하려고 누가 지어낸 우스갯소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할머니가 단지 내 아파트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서 집을 찾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문제 상황 제시했어. 그럼 이제 보행로 차도 얘기도 하고. 자, 이 문단에 저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인지건강 디자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건강 디자인이란 기존의 주거환경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자, 용어의 개념 설명한 거야. 예를 들면 얘까지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출입구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 붙인다, 뭐 숫자, 글자,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한다, 뭐 이런 것들. 자, 3문단. 우리 마을의 건물과 마을 주변에 있는 공원, 쉼터 등에 이러한 인지건강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노인들이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상황도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노인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의 적용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문단은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기대 효과. 인지건강 디자인을 이제 사용했을 때 적용했을 때 기대 효과. 그치? 3문단 기대 효과. 자, 4문단.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배려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번에 학생의 초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너무 쉽게 1번 찾을 수 있죠? 맞지? 왜냐면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 상황 언급 1문단부터 했잖아. 2, 3, 4, 5 어디에도 없어요. 자료에 출처도 없고 다양한 견해 종합한 것도 없고 예상되는 반론, 장단점 비교 전혀 없지. 자, 그 다음 29번 봐봐. 학생의 초보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초보에 반영된 이것도 거기 글에 있는 내용만 찾는 거잖아. 자, 기억. 인지건강 디자인에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의 특징에 대해 언급했죠, 당연히. 맞지? 자, 그 다음 니은. 인지건강 디자인의 도입을 건의하게 된 계기로 나의 경험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떨까? 나의 경험담, 아까 1분담부터 이게 할머니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디귿. 인지건강 디자인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과 정책 도입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지건강 디자인을 그지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얘기했지만 정책적 조건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기업과 리을은 들어가야 되고 디귿은 빠진 거는 벌써 답이 딱 나오지. 자, 근데 리을 보니까 리을은 들어가죠. 용어에 대한 개념 얘기. 알겠지? 자, 그다음 이제 끝으로 30번은 이제 자 학생의 초보를 수정 보완할 거야.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제시된 자료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자, 그래서 이제 가의 1 노인들이 외출을 꺼리는 이유 한 3가지 정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가의 2번 인지건강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거기 봐봐. 인지건강 디자인을 위한 주거환경 변화에 만족하는가? 그렇다가 88%야. 그지? 20세 이상 조사한 거야. 그 다음 그렇다라고 답한 이유가요. A. 길 찾기가 쉬워진다. 매우 많고. 그 다음에 또 B. 안전사고의 위험 감소. 여기도 꽤 많고요. 인지능력 저하를 개선한다. 이것도 뭐 25% 정도 있어요.
그다음 신문기사. 자, 지난해 세모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장소의 바닥에 초록색으로 보행로를 표시하고 턱이 있는 부분 노란색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노인들이 2회 이상 외출하는 빈도가 40% 이상 향상되고 상대적으로 인지능력 떨어지는 어린이 임산부의 보행 중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신문기사. 그다음 다 이제 의학 전문가 인터뷰.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약물 치료 없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출입구나 바닥의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꾸거나 집마다 다른 디자인의 문패를 사용한다. 이런 거. 또한 길거리에 노래 나오는 이정표 설치, 다양한 꽃을 심어 생활 속에서 감각을 자극할 기회 확대. 뭐 이런 거. 그지? 자, 그래서 봐봐. 1번 가해 1 활용해서 노인들이 길 찾기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외출을 꺼린다는 내용. 이게 길 찾기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비중이잖아. 72%, 64%.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잘 봐. 노인들이 길 찾기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외출을 꺼린다는 내용의 근거를 이 자료 가의 1번을 활용해서 여기 글에다가 이제 추가로 수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료가 그거를 해줄 수 있냐 그걸 보는 거야. 맞잖아. 자, 그럼 2번도 나를 활용해서 자 보행로와 차도의 색 구분을 하는 인지건강 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함을 추가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제 4번 보면 잘 봐. 가의 1번과 다를 활용하여 마을 공원이나 쉼터 등 노인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들의 외출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해야겠어. 즉 편안히 쉴 곳이 없기 때문에도 아까 있었지. 가의 1에서. 그러니까 쉴 곳을 마련해주면 외출이 늘어난다. 즉 가의 1번을 활용해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는요.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자료가 아니야. 거기 다는 이게 다에 보면 이게 휴식 공간과는 전혀 거리가 없잖아. 그지? 거리가 멀잖아. 그지? 관련이 없잖아. 다에서는 휴식 공간 말을 이끌어내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를 활용한다고 하면 틀린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 정답은 이렇게 낸단 말이야. 하나는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영 엉뚱한 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런 거에 자료로 써야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가의 1은 맞아. 근데 다는 아니잖아. 휴식 공간과는 관련 없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30번까지 이제 확인을 좀 해봤고요. 네, 좀 시간, 2번 시간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를 또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따가 다음 시간에